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의 이현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포인트를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뷰포인트 운영하면서 최근에 그 인맥을 총동원해서 게스트를 섭외를 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번 게스트 우리 만달라 앨범을 들고 온 유진솔 우리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대형 우리 프로젝트로 어렵게 모신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 오, 세 분이나 오셨어요. 너무 반가운데요. 먼저 우리 네. 가장 우리 2시 10분의 목소리로 라디오 DJ 같이 목소리를 뽑아주신 우리 한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2시 13분의 한인정입니다. 네, 옥천군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한인정이고요. 뭐 부르기에는 팔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옥천 주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회장님 오셨죠?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온 부디탱어이고 지금은 옥천군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 회장 맡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줍게 우리 카메라 가까이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 동지께서 앉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포도밭 출판사에서 일하는 최진규입니다. 와, 오. 여러분 포도반 출판사는 옥천에 터를 잡고 있는 우리 독립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 포도반 출판사 이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도 오늘 어떻게 모이게 되신 거죠? 어떻게 모이셨나요? 이런 조합으로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 회장님과 포도반 네. 출판사 대표님과 그리고 기록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정 팔매님. 박사 팔매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모이시게 되셨나요? 아,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아, 처음에 이제 제가 옥천신문 기자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옥천신문 기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었고 듣게 된 계기는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주 여성을 암캐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 여성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좀 궁금증이 있었고 충격도 있었고 뭐 당시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비유가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여러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사건들 위주로 뭔가 취재를 진행했었고 그것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좀 다루는 옥천신문 코너로 따지면 함사세 같은 것들을 좀 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어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이 너무 좋고 진짜 많은 분들을 연결해 주셨고 또 진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딘가에는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어딘가에는 진짜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사실은 어디나 다 있는 이야기고 근데 하지만 있었지만 정말 활자화되지 못하고 역사화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서 우리 셋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 아닌가. 근데 정말 무엇보다 이거는 정말 타나 회장님의 힘이 컸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없었으면 모이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고 있었던 분이 있었고 견디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를 전하며 눈빛으로 사랑을 교환하는 중.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 저는 그냥 연계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근자로 포함하는 거는 한인정 기자님의 환동가 해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또 책은 포도밭 출판사 포도밭 판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현재 같이 책 나오니까 기분은 너무 좋고 책으로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영역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책이 잠깐 보일 거예요. 제가 들고 있거든요. 지역 출판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고요. 지역의 이야기를 활동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 나왔습니다. 꼭 책 이름이 뭔가요? 어딘가에는 네.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좋네요.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 네.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나요? 서점에서 다 판매 중에 있고요. 그 동네 서점에 만약에 책이 없으면 주문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뭐 급하게 찾으실 때는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온 오프라인 다 손쉽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특히 옥천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이니만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 책을 딱 펼쳐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첫 시작 스타트 서문이신 것 같아요. 누가 쓰셨나요? 웃고 있는 지금 네. 제 앞에 그분. 고티탄 회장님 직접 쓰셨어요. 네. 이렇게 서문을 이게 한글 버전도 있지만 베트남 버전도 쓰셨거든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회장님 이거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문? 네, 베트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Vũ Thị Thanh Hoa sống ở huyện Ốc Chờn. Các bạn thân mến, tôi là Vũ Thị Thanh Hoa. Tôi rất cảm ơn vì có cơ hội chia sẻ câu chuyện của chúng tôi đến với các bạn. Và nhân cơ hội này tôi muốn chia sẻ mọi người câu chuyện như sau. Tôi là công nhân huyện Ốc Chờn, Vũ Thị Thanh Hoa, nguyên quán Thái Bình, Việt Nam. Theo trải nghiệm sống của bản thân thì tôi cảm thấy nhiều người dành cho sự quan tâm về nơi tôi sinh ra hơn là nơi tôi đang sinh sống hiện tại. Họ nhìn thấy màu da của tôi, họ thường hỏi một cách thản nhiên, đất nước tôi sinh ra có nghèo không? Nhà tôi có nghèo không? Đã nhận được bao nhiêu khi đi lấy chồng? Bây giờ có hay gửi tiền về Việt Nam không? Đôi lúc có người còn gọi tôi Việt Nam Uốn Lam đối với tôi lần đầu gặp mặt, mà họ tỏ ra thân thiện nhưng nói chuyện trống không. Và những định kiến này luôn xảy ra ở đâu đó ngoài xã hội. Còn định kiến ở trong gia đình đó là chính các chị em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không được sử dụng ngôn ngữ mẹ đẻ. Các chị em trở thành các bà mẹ không thể giao tiếp được với con bằng chính ngôn ngữ mẹ đẻ của mình. Không những thế mà các chị em còn bị nhốt ở nhà, bị bạo lực gia đình. Các chị em vẫn còn kém tiếng Hàn, không hiểu biết về các chế độ dưới các góc khuất nên cảnh sát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ũng làm ngơ. Các chị em không nhận được sự giúp đỡ nên mới tìm lối thoát cho chính bản thân mình là trốn chạy. Tôi là người trong cuộc, chính những người bạn bè thân thiết của tôi đã phải trải qua những chuyện đáng tiếc này. Nhưng họ đã chịu đựng, không phải vì mấy đồng tiền mà các chị em phải chịu đựng, mà họ nghĩ mình muốn sống tốt hơn nên mới lựa chọn hướng đi ra nước ngoài. Và để chứng minh cho sự lựa chọn này chỉ duy nhất một cách là thời gian sẽ chứng minh. Chỉ cần mình sống tốt được thì các bạn nhìn các bạn rời Ốc Chơn ly biệt mà các con mà tôi cảm thấy rất đau lòng. Và tôi quyết định mình sẽ không im lặng nữa. Chúng tôi cũng là một thành viên trong xã hội, một công dân của huyện Ốc Chơn,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Chúng tôi có quyền lợi. Chúng tôi đã đồng tâm hiệp lực đứng dậy xây dựng nên Hiệp hội Phụ nữ Di trú với hơn 100 thành viên. Đặc biệt năm nay, thông qu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ôi đã biết thêm điều đó không chỉ là sự đau khổ riêng biệt của một ai đó, không chỉ là vấn đề của cá nhân của một ai đó, mà là vấn đề nhân quyền, sự kỳ thị và ác cảm. Chúng tôi quyết định sẽ trở nên mạnh mẽ hơn. Chính sách về phụ nữ di trú không phải điều chúng tôi muốn phó thác vào huyện Ốc Chơn, mà đó chính là yêu cầu của chúng tôi đối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húng tôi sẽ bỏ phiếu cho những chính trị gia biết lắng nghe, phản hồi lại tiếng nói của các chị em phụ nữ di trú và sẽ giám sát xem họ có làm đúng như những chính sách họ đưa ra hay không. Là một hội trưởng của một cộng đồng hiệp hội nước ngoài Ốc Chơn, chúng tôi sẽ thực hiện quyền lợi của mình. Chúng tôi sẽ đấu tranh đến ngày tiếng nói của chúng tôi được lắng nghe. Rất mong toàn thể quý vị hãy cùng gắn bó và ủng hộ chúng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감사합니다. 숨도 안 쉬고 읽어주셨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글 버전 나갑니다. ESPD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옥천에 살고 있는 부티타나. 안녕하세요. 부티타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옥천 군민 부티타나입니다. 저는 베트남 타이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곳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제 피부색을 보며 제가 태어난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제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시집을 왔는지, 지금도 베트남에 얼마를 송금하는지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곤 합니다. 때론 저에게 베트남 월남이라고 부르고 처음 본 사이에도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집 밖에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편견은 이주 여성이 집에서 모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이와 대화할 수 없는 엄마가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주 여성을 집에 가둡니다.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게 만듭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제도도 모르는 이주 여성은 경찰도 옥천군도 외면한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도망치게 됩니다. 저는 당사자이며 제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니며 잘 살려고 왔다는 사실을 시간이 증명해주겠지. 나라도 잘 살면 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옥천을 떠나는 친구들을 자식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바라보며
그저 혼자 가슴 아파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에 얽히지 않더라도 이주 여성 자체로 소중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 우리는 옥천군 이주여성 협의회를 만들었고 100명이 넘는 이주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책을 쓰는 작업을 통해 각자의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혐오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린 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주여성 정책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어요, 글이.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정답 이게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열심히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들었던 궁금증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 혹은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인정 박사님,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그들이 불리는 호명 이유 자체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셔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저는 타나 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결혼 이주 여성 부티 타나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만날수록 그냥 부티 타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베트남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주를 부른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역시도, 그러니까 타나 선생님은 그냥 타나지, 그 타나의 어떤 특성이 결혼 이주 여성을 대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주 여성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범주화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점점 쓰면 쓸수록 제가 여성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옥천신문 기자였고 나를 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내 이름 한인정 그리고 팔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타나도 그냥 타나예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뭐 베트남 아니면 월남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타나는 타나다. 타나이즈 타나. 그게 엄청 중요한 저는 지점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같아요. 월남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딱 나눠져 있을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솔직히 30대 초반부터 밑으로 연령대는 베트남 전쟁을 잘 모르죠. 베트남은 베트남이지 뭐. 근데 제가 결혼 이주 여성 처음에 첫 페이지 읽고 넘어갈 때 왜 결혼 이주 남성이란 말은 이런 건 없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뭔가 이 제도권 안에서 부를 만큼 무슨 사회적 맥락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탄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초반에 조금 언급은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을 뭔가 그 국제 결혼을 장려했던 뭐 국가적으로 혹은 지자체들이 흔히 이른바 농촌에 있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접근이 당초에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당초 시작에 결혼 이주 여성이 됐던 상황에서의 국가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득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는 타나 회장님처럼 지금 지역에서 만나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났을 때는 지금도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저렇게 불러야 되나? 라는 그냥 굳이 뭔가 그 원래 살던 곳에서 이렇게 국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삼터를 옮겼을 때에 그들을 뭔가 호명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이주민으로 그렇죠.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거는 타나쌤처럼 직접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이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저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주 여성은 물을 것보다 이주민 그런 거 물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죠. 자비는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저기 이주 여성은 맞아. 남자도 아니 이주 여성 맞아. 여성이는 많은데 근데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고 그럼 이주민 단어 해주면 좋겠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라도 먼저 이주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디까지 이주민이라 불러야 되냐고 말하면은 저도 옥천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주해봤거든요. 여기 아닌가요? 이거 토박이 우리 토박이. ESPD. 그래서 제가 보니까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가 매우 이 아젠다 세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름에 꽂혀가지고 계속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선주민과 이주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먼저 와서 살았는 사람 그냥 선주민. 그리고 지금 막 이주에 다시 사는 사람 이주민. 이렇게 불러서 가는 게 조금 더 이게 더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잘 부대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이름 부르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나요, 한 박사님? 네네. 저도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선주민과 어떤 이주민. 그리고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차이를 아예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 장애 운동 투쟁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그러니까 차이에 따른 어떤 보완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민이 선주민이 되기까지의 그 교각으로서의 어떤 호명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을 범주화하고 그냥 내리 찍어버리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나?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 역시 타나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아까 우리가 다른 인터뷰할 때도 사실 통역이라는 게 마치 자기는 경사로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우리한테 너무 이 언어가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사실 이 베트남어를 적었던 이유는 어떤 여성학자 박인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낯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를 왜 타나쌤이랑 대화하는 게 저는 한국어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타나쌤은 어색할 거예요. 이 언어가.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 어색함을 나는 한 번도 타나쌤한테 이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인 걸 거고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떤 선주민과 이주민을 나누는 그래도 그 나눠야 하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제 차이와 그런 차이를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주민의 경사로는 무엇일까 이주민의 엘리베이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책 쓰시면서 혹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신 거는 없으실까요? 근데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봤다 그러면은 지금 옥천에 일단은 지금 먼저 400분 가까이 지금 400 몇 분이죠? 정확하게. 420 얼마 같은데. 네, 뭐 1단위 숫자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 계시고 우리는 여기는 일단 여기 옥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지금 와 계시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260 정도? 네, 여기 살아있는 통계가 여기. 저 통계는 저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타나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제 이 결혼 이주의 형태가 조금씩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옥천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서도 그 통계가 맞는 상황이실까요, 회장님? 맞습니다. 그건 맞나요? 네. 네, 특별하게 그 정점을 찍고 다시 좀 내려오는 이유가 추정을 해보면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제 개인으로 생각하는 네네네. 거고요. 저 시기 때는 그냥 뭐라고 하지 가정이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결혼하지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왔는데 여기 와서도 가정을 키우지만 근데 현재 시기에서는 베트남에서 그 친구들은 거의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인식에서 꼭 내가 외국에 나가서 가정에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국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는 개발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꼭 한국에서 안 해도 되는 거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베트남 현지 상황에 인식 개선이 좀 있었다 그쵸?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거구나. 제 시기는 대비하면 알겠습니다. 저희 또 책 읽다가 조금 중간중간에 화나는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중개업체들 있잖아요.
이 중개업체들이 이 태도와 이 모습들에서 얼마나 생략된 이야기들이 많을까, 이 책에 다 못 담아낸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서 그나마 여기 언급된 것만 봐도 조금 화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거는 아예 뭔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까지는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깻잎 투쟁기라고 이제 유사한 요새 이주 노동자를 다룬 그 춘희 박사님의 어떤 북토론에 가서 느낀 점이 결국 비자잖아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체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비자를 선정하고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중개 업체 자체도 사기업인데 그런 데서 이제 중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내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내줄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묵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여기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거를 데리고 온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비자를 내주느냐 이런 것의 공적 역할을 전혀 방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들이 여러 번의 문제를 일으켰고, 실질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던,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였었는데, 물론 결혼 중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근데 이주 여성도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과정에서 그 업체에다가 소개비나 이런 차원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TV에서 이렇게 오해를 일으킨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사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매 개념이 조금 물건을 섞여 있어요. 사듯이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이주 여성도 여기 공간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매매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 차원에서 무조건 남성이 어떤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이주 여성 역시도 이 공간을 선택한 주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어떤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쌤 역시도 이 공간을 잘 살아보고자, 그 중개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사실 매매혼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유도 이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당한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어떤 그런 주체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저도 이주여성 저는 또 국제 회사에서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구 속에 남편분 그렇구나.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아마 자기 본인 선택하는 거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국제 중개업자가 소개해 주는 거는 자기를 알아서 스스로 만드는 거지. 매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어머니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돈 냈어. 너 저기 와서는 역할 잘해야지. 만약에 사다 보니까 간등 생기면은 돈 내고 가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아마 제가 어차피 신랑하고 만나는 거는 회사 통해서 만나지만, 근데 회사에서 제대로 하면, 양쪽에서 다 파악해서 하면, 그런 인식에서, 매매하는 인식으로는 안 생기면 좋겠는 거죠. 이게 진짜 중개의 정도의 이 수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개업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제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으면서는 정말 느낀 게, 지나가면서 요새는 새터민 결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선주민으로서 뭐 경기도 여자, 충청도 여자, 뭐 제주도 여자 이렇게 불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불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건데 어떻게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 뭐 새터민 여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동물의 품종을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호명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폭력이고, 그런 거는 정말 혐오 발언으로서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도 사실 쓰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뭐 인권이나 이런 데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고, 지금도 광고 오면서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새터민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엔에서 이 부분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제재를 수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중개업을 한다고 허가를 신고 허가 어떤 과정인지 제가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수준 갖춰야 될 수준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한국에도 굉장히 결혼업체 되게 많거든요. 결혼의 듀오, 가연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런 업체를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꼴이난 커플 보고 뭐 손쉽게 막 매매니 이런 단어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정부가 지금 너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를 완전 시장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뻥 뚫려가지고 뭔가 공이 개입을 하지 해야 적절한 시기를 다 놓치는 바람에 이거에서 잘못돼서 다 갈등이 밑에서 다 터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체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노동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가장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고용 불안에서 나오거든요. 이주민들이 자기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체류 불안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 바다님이라든지 나무님이라든지 새벽님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혹은 이제 듣는 사람이 또 달랐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를 말씀하실 수 있는 주체성이 있으면은 얘기를 충분히 이전부터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지금 다 터져 나오지?라고 했을 때 예전보다 지금이 체류가 이분들은 더 안정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가장 핫 이슈인가요? 우리 옥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타나 쌤 혹시 체류 불안정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시는 우리 이주 여성 이주민들은 많이 없으실까요? 그 노동자만 하는 거죠. 노동자도 이주민. 그렇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결혼해서 오신 고용 불안은 하는 거는 별로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많이 문제 크게 한 거죠. 자기 들어오는 거 노동자 들어오면은 직장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주 여성 말고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내가 이 회사 왔다. 문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내가 고민 많이 해야 돼. 그거 만해야 돼. 그럼 만하면은 이거 계약 안 해주잖아요. 계약 안 해주잖아요. 그럼 특히는 옥천에서 그럼 고용센터, 외국인 고용센터, 이주민센터 없으니까 없죠. 누구 보호해 주냐. 그런 고용 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박하면 내가 돈 못 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은 거죠. 네.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이주민인 경우에는 고용 불안이 바로 체류 불안정으로 바로 직결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혹시 결혼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체류 문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아기 있으면 아기 만져준다 8살까지 18세까지 18세까지. 그러면 체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기 없는 경우는 체류는 여기 거주할 수 있는 무난하단 말이에요. 재판하면은 베트남 자기 귀국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런 문제. 18세 이상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18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애가? 그때는 안 해봤어도 모르고. 근데 일단은 이혼하면은 아기 양육하면은 여기는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한부모이라도 국적에 취득할 수 있지만 근데 자기 양육권 없으면 그럼 그냥 양육비만 주면은 재료 애들은 성인같이 재료할 수 있는 그 후에는 저도 안 해봐도 모르는데 네. 아직 그 케이스를 못 그런 거 만나봐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었을 때는 어쨌든 그 18세 이상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폭력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이런 폭력을 당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혼을 하자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이혼하는 과정도 사실 되게 지난한 거고 더군다나 비자나 이런 게 만약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사실 18살이면 되게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20살이 넘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이를 볼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타나쌤이 그때 저한테 했잖아요. 나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 속에서 아이를 계속 불안하게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실은 진짜 약자가 더 약자가 된다고 가정폭력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자가 문제 가지고 계속 마치 협박을 삼는 거죠. 마치 이주 노동자의 목줄을 비자라는 문제가 잡고 있듯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문제를 어떤 이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잡고 있고 뭐 다른 책이나 이런 이 유사한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예 뭐 여권을 뭐 선녀도 아니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식의 그래서 아니 무슨 선녀 옷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의 자기는 이혼하면 나는 귀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걱정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폭력하는 것도 그건 잡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없어져요. 현재까지도 옥천에 있는 이주여성인데 신랑하고 같이는 간등했단 말이에요. 네. 간등해서 저기 옥천에서 이모 집에 가서 거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2명 있어요. 3살하고 1살이에요. 돈 안 지나는 거. 그럼 신랑에서 너 집에 안 들어오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신우 집이에요. 안 들어오면은 너 베트남 가야 돼. 그럼 체류는 8월까지예요. 올해 8월. 그럼 그 친구 너무 걱정한 거예요. 언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 베트남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알려주면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너 애기 키우니까 애기 2명 있으니까 대한민국 애기 2명 있으니까 너 애기 큰 데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저 알고 정보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친구도 만난단 말이야. 그렇죠. 모르는 친구가 훨씬 많겠죠. 맞아요. 네. 거주 불안. 불안하는 거 한국에서 불안하는 거는 그러면 폭력이나 가정에서 협박하는 것은 무섭지. 그쵸. 여권을 다 빼고 돈을 다 빼고 밖에 못 나가는 친구도 많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게 불법 체류자의 문제에서 정말로 법이 자체가 잘못 세팅되어 있어서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책을 읽게 됐었어요. 네, 고민을 해가면서 그래서 체류 불안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이 비자 문제가 거의 그 지금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거의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결혼한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50%죠. 끝까지 잘 살던가 이혼하던가 반반인데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주민이 겪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이가 있다고 증명을 하거나 나는 아이를 양육비를 보내줘야 된다는 이걸 뭔가 증명을 하거나. 근데 이런 증명들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이 사람을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지금 이 상황들을, 나라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또 판단을 해서 나라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할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몇 분 됐나요? 혹시 저희가 제가 지금 열심히 마우스로 가리켰는데요. 네. 네. 아까 PD님이 계속 뭘 꿍딱꿍딱 해서 네. 지금 노래를 들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시그널을 계속 주셔가지고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부터 들을까요? 그래도 부티타나 쌤이 선곡해주신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을
참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라다처럼 비출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았어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서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두 번 이게 한 템포 쉬고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이제 이주 여성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원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너무 모르고 있던 영역이라서 좀 공부를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주 여성을 위한 정책인 건지 이주 여성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인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이 좀 세팅이 됐을까라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상상을 해본 결과 역시 또 이름의 이 호명 자체가 결혼 이주 여성이다 보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출산의 방점이 찍혀 있는 인구 정책에 이 결혼 이주 여성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제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나요, 한 박사님? 네. 저는 맞다고 되게 엄청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네. 사실 그거는 제가 이 책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사실 이주자를 주면 여성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사실은 한국 기존의 선주민 여성들도 정책이 많은 부분이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 이런 거에 많은 여가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주 여성은 더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제도 시작점이, 자체가 뭔가 한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필요로서 이주 여성을 호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필요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는 거지. 타나가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낳은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네, 타나가 잘 사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저 역시도 옥천에 만약에 내려오거나 지역에 내려왔을 때 자궁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으로 지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떤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진짜 이주라는 점이 더 교차됨으로 인해서 더 차별이 더 강화, 이중 차별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나쌤이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사실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출산율로 이주 여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주 여성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출산율이 높냐, 아이를 작은 학교에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냐, 이런 표현도 막 듣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들었어요. 뭐가 어디는 간담회 가거나 뭐 토론회 가면은 우리는 꼭 인구 늘리기 문제 우리는 책임해줘야 아이고.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우리는 똑같은 여자 아기 낳을 수 있는 한두 명 자유이지. 나 같은 경우 아기 못 낳는데 그러면 난 옥천 시민 아니에요. 그런 말해서 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는 꼭 저기 와서 한국에서 인구 유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정책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선주민 여성도 아까 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가임기의 그 절정에 다르면 결혼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왜 아예 안 낳니는 꼭 들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주 여성은 2배, 3배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가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이게 여성을 출산의 도구, 인구 늘리기의 도구화하는 거를 빨리 좀 깨 나가야지 또 되는 부분도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작가나 이런데 책 같은데 나오면은 이제 여성 레즈비언 그 오드리 로드의 시스터 아웃사이더에 나오는 이제 표현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의 질서, 당신들의 어떤 페미니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로 보면 백인 여성들이 있는데 이제 오페어 제도라고 해서 동양 여성들이 가서 그 집에 집안일을 하고 뭐 아이를 데려다주고 메이드처럼 내니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페미니즘의 많은 부분 역시도 어떤 이제 그럼 우리 여성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이주 여성들이 그럼 대체해주면 괜찮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자성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선주민 그 연대가 여성들이 같이 얘기를 그쵸. 해줘야죠. 네, 선주민 여성들과 뭐 이주민 여성들이 같이 사실은 연대를 만나야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명확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니 요즘 저 어딜 가든지 타나 쌤이랑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타나 쌤. 그래서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말 공동체 지원센터 미니 팀장님 친구라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만났는데 요 직전에 친구 맞아요. 친구 되게 많으시던데. 같은 나이 되면 친구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이 공동체 생활이신데 이런 것들을 주목을 못 받는 것들이 전 조금 아쉬워요. 네.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가 이주 여성 친구, 그러니까 제가 퀴어나 장애 친구는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살았는데 이주 여성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 몇 년을 살았는데 이주민이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이주민 친구가 없다라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새로운고 낯선 이유는 뭘까?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타나쌤이랑 지금 이제 친구로 지낸다는 건 우리가 이 오만 공동체 안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는 거고 친구가 되니까 타나쌤을 이렇게 이 책이 사실 막 불쌍하다 뭐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친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타나쌤이 친구 만들기가 사실 엄청난 되게 조직적인 능력을 가진 참 리더십니다. 참 리더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폭발했던 그 이번에 그 간담회도 하나 있었잖아요. 책 뒤에 나와 있는데 어떤 행사였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우리 기자회견했던 거 한번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타나. 기자회견? 기자회견.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던 후보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왜 했는지 네. 왜 했어요? 우리는 지역에 내가 부르는 거는 이주민 정책에 요구한 거죠. 네. 이주민은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이혼하는 가정, 한부모.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족 있지만 현재는 가족센터 있지만 근데 가족센터 중심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고 우리 이주민 이혼하는 친구, 혼자 키운 친구, 그럼 외국인 여기 오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용하고 싶으면 어디로 찾을까? 그러는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이 저 정치부들이 한데 이거 뭐 지역에서 이런 문제 있다. 그러면 뭐 선거 끝나고 나고 이거는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는 거죠. 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으로 묶어버리니까 제도 자체가 가족 중심의 제도만 자꾸 맞아요. 나오고 네. 지원책이 가족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한다는 전제 깔고요. 그런데 가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아닌 그 이주민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지원 제도는 왜 없어? 라는 질문을 그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님들 오시는 간담회에서 질문을 마음껏 던지신 거예요. 이주민 센터가 필요한 게 가족센터랑 별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센터 요구가 가장 큰 요구였나요, 이번에? 그렇죠. 이렇게는 큰 기대했는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는 또 계속 말해야죠. 그렇죠. 계속 가서 계속 제안하는 말씀하셔야죠. 거죠. 제안하는 거. 우린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안하는 그럼요. 것을 아마 지금 현재는 남성 하는 군의원이나 또 의원 특히는 군수 어떤 거 가서 또 제안도 해줘 그죠. 요구하고 그렇죠. 된 때까지 맞습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후보님들 다 모으셨다면 지금 당선자들 만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 봤을 때 열심히 찾았을 때에 그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각종 전화 상담 센터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전화 상담 센터 관련해서 또 하실 얘기 많으신 아니, 거예요? 아까 13 거기 번호 얘기해줬었어요. 타나쌤이 하러 아, 와가지고. 근데 그 번호는 되게 중요한 번호 아니에요? 중요한데 네.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네, 해주세요. 어떤 건가요? 아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다 그 알려줘요. 아, 센터. 긴급번호. 긴급번호. 긴급번호 1366인데 맞아요. 1577 1366. 그렇죠. 1577 1366하고 또 1345 그게 출입국 관련하는 것. 뭐 전화는 통화량 너무 많아서 아이고. 하기 힘드는 거예요. 저도 직접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통화하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짜증나죠.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음. 많은 거 계속 통화 중이에요. 통화량 많아서 나중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저도 공감해요. 저도 취재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취재 때문에 네. 좀 이게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앙에서 정부에서는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지역에서 충청북도이라도 그런 기관에 있으면 좋겠는 거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을 흐르듯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지역 단위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물 흐르듯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인터뷰할 때 타나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저랑 대화의 반은 통화예요. 누군가는 전화가 와. 아까는 뭐 임원 묘목 이런 데 전화가 맞아요. 와서 이제 그 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계절 노동자랑 서로 동시 통역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무급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사실 거는 사람도 미안해요. 한두 번 걸어야지 이것도. 그러니까 지역에 되게 중요한 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나스면 그걸 개인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타나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여성들도 그렇죠, 이주민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보통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것들 이런 통역이나 이런 걸 담당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부족을 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쵸. 지금 계절 노동자가 들어와 있죠, 회장님. 맞습니다. 그거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계절 노동자 이야기. 계절 근로자는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잖아요. 들어와서 특히는 우리 옥천에서 이원 묘목법인 제가 큰 법인이잖아요. 네, 큰 법인입니다. 지역에서 네. 뭐 경제적으로 많이 해주는 큰 거잖아요.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인력 부족하는데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기 전에 이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농가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기 때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노력해서 어쨌든 저쪽에 33명에 매지했어요. 33명이나 네, 배치를 했다고 33명 합니다. 매지했고 그럼 지금은 하는 과정에 제가 다 도와주는 거죠. 군에서 저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저는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주도선 가족에 와서 돈 벌 수 있는 거. 네. 농가주는 지역에서는 일손이 예, 부족한데. 인선 부족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저는 시작했지만 해보니까는 힘드네. 제가 서류상 긴급 상황 아이고. 사증반급 봤을 때 한 단어 들러도 나한테 전화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들어오고 나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아까 말하신 것처럼 중간에 대화 문제 들어갔지. 그런 것도 하고 아마 옥천군에서 계속 그런 사업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서 어떻게는 잘해줄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봉사하는 마음으로는 어렵죠. 그렇죠. 지금 어렵죠. 이게 얼마 받고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얼마 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원급이요. 네. 지금 최저임금이 받고 있고 아니 계약금- 그 지금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안 받으시지 돈을 않으세요?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걸 진짜 네. 이 모든 일이 그냥 아니야. 앞서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은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거는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맞아요. 네. 그 법무부에 내야 될 서류도 있지, 옥천구에 내야 될 서류도 있지. 세상 우리 체류 불안은 법무부가 지고 틀어지고 그 불안을 지금 가중시킨다는 말도 저는 들었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갖춰야 될 서류를 지금 전부 다 무노동 임금을 하고 있는 부티타나 회장님 해주고 계시고 어렵게 그러면 들어왔어. 모든 서류 절차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자유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일이 시작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언어적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요것도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지역에서 이주민센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주민센터가 필요하다. 오늘의 결론 벌써 맞아요. 이주민센터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농가주는 지역에 있는 농가주들의 문제 상담하고 싶으면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뭐 사고 만생한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특히하는 건 저기 와서 문법 체류 만생하지 않게. 그렇죠.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체류를 만드는 게 법적인 것에 문제는 없는가 전제적으로 이거는 네. 정부가 미등록 좀 체류자라고 표현하죠.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미등록 아이들 문제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주민들이 여러분 우리 옥천 주민들이 좀 생각하시는 건 결혼 이주 여성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번주가 넓어요 지금. 국가도 170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이제 이주를 해서 한국에서 털을 잡고 있는 이 연마다 그 통계를 내면 170국가라고 하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문화 사회로 가야 되고 이런 변화의 기점에 지금 한국 사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근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요? 그 뭐지 글로벌하고 다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예요? 비자에 따라서 이제 노동하고 있는 비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은 이주 노동에 이런 농업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문화고 저기 이제 좀 피부가 희고 아이고 이제 영어 선생님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의 비자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언어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사대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백인 만나면 당연히 영어로 하이 이렇게 인사하지만 신짜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것처럼 되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되게 문제적 단어.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 땅의 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미등록,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등록. 체류자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맞지. 미등록 체류자라고 불러야 네네, 되는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등록 아동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체류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미등록이라는 표현 자체도 되게 웃긴 표현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너무 그렇게 아나키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미등록 체류자를 불러야 한다. 오늘 좋은 단어 네. 배우고 가네요. 저도 계속 아까부터 계속 그 법 이야기를 좀 더 지적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라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법이 불법입니다. 법이 불법입니다. 네. 미등록 체류자라고 불러야 되고요. 아 그렇네. 앞으로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다녀야겠네요. 미등록. 올해는 옥천에서 3년 동안 이주도성 협의회 활동하는 것은 공모사업도 하고 네. 지역에서 하는 거는 다문화 센터 고 나서 네. 그 하는 거는 지역의 영동 모은이 모기는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동에서는 시작했고요. 이주도성 협의회 모은에서 지금이 설립 중이에요. 그러면 영동에서도 이제 한인정 박사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다문화 센터장님이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옥천에 면계하는데 모은에서 그 이주도성 저한테 전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고 제 말해서 언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하면 우리 남부분에서 같이 하자. 그래 그 생각 아마 제 느끼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괴산 가치는 좀 어렵지만 옥천 영동 모은에서 아마 저기 이주도성 협의 남부분 이주도성 협의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되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도 게 하고 싶어요. 네, 진짜 그게 저희 사실 되게 꿈인 건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옥천 보훈 제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읽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말론 이렇게 하셔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쵸. 내가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내 언어로 바꿔서 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매개에 불과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작업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니 이 책은 그래도 선주민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으면 진짜 좋겠고 지역에서 근데 많은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주 관련한 모임들이. 근데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회장님. 네.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가 지금 임의 단체를 넘어서서 뭔가 법인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미영리 단체 해보면은 네. 제가 봐도 아무것도 한국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 어느 정도 활동은 신적도 있고 저 인원이 어느 정도 있고 법인이 만들면은 뭐 사업을 맡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은 만들고 알아보고 있는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서류 받았는데 아이고. 좀 어렵네요. 그래도 노력해서 아마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시면은 되시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임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이거 조금 더 넓히려면은 네. 법인화로 해야 된다. 그 맞습니다. 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네. 어떤 일이 조금 있으세요? 이주민 센터 운영? 그렇죠. 이주민센터 운영 거기 아래에 있는 이주민의 상담. 아. 이주민은 한국어 운영. 거기는 있는 자기 자녀들이 모국어 운영.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아마 특히 지금 아까 말하는 거는 외국인 개척 근로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지역에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있으면 좋겠는 거죠. 지역의 이해를 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혀가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이런 활동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인정 박사님?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보고 있는데 또 아니, 근데, 양가적이야? 그건 아니고 진짜 사실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자리를 잡고 이 활동들을 같이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운영되었었을 때 이게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조례도 반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활동들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타나 회장님이 하고 있는 일이 전 되게 공적이고 저 역시도 아마 이런 공적인 일을 해나갈 텐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시간과 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내 노력으로만 하지는 않을 거고 뭔가 계속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일 활동을 하는 제가 타나쌤한테 맨날 말하는 게 우리가 영웅이 되지 말자고 해요. 그러니까 타나쌤이 없는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를 생각할 수 없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정이 팔매가 없는 뭐 이주 여성 협의회 그래도 이건 운영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더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2번의 거의 정책 토론회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사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인구 늘리기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을. 우리 이주 여성을 옛날 교육해야 된대요. 교육에는 시어머니 관계. 시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교육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근데 20년간 교육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주민 센터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더 이상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견디는 이주 여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견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싸움이죠. 근데 이제 견디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결의를 한 데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주민 센터를 만드는 그날까지. 아자 화이팅. 맞아, 파이팅. 마지막으로 싸우는 이주민인데 여성인데 싸우면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뭐 싸워요? 말해봐요. 뭐랑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견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거 싸울까요? 다 싸우고 있는 겁니까?
존중하는 것도 싸우는 거지. 더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풀어내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존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 여기 왔잖아요. 우리도 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왜 밑에 있어야 돼? 하대한다는 그죠? 말씀이시네. 당사자는 우리는데 그럼 왜 배우자는 우리는 말해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직접 말할 수 있어. 우리 직접도 싸울 수 있어. 배우자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그런 할 거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직접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 싸우는 거죠. 왜 지금 아마 저도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지만 잘못한 생각하는 거 배우자들이 우리는 이슈저성 배우자 밑에 있어야 된다. 배우자 밑에 여성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우리 필요하는 거는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냥 경사로다. 이 하나 쌤이 아까 저랑 그 면사무소 은면사무소에 그죠. 무슨 이주여성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는 맨안에 지역에서 이주저성 정책하는 거는 이주저성 인자리 장줄 예. 말했잖아요. 예. 그럼 말만 했죠. 신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옥천군이뿐만 아니에요. 옥천군 지금 8개 읍면이잖아요. 9개, 8개. 9개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에서 면사무소에서 이주저성 매치해 주면은 와우. 그러면 저기 입국하는 이주여성 아니면 와우. 한국어는 모르는 이주여성을 찾아보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굿. 그런 저죠. 네. 그런 거 제가 꼭 누구 만난 데마다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저희 네. 옥천신문에서도 바로 기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쓰고 있었지 않을까. 지난번에 어떤 지금 편집국장이 모르는 지금 어떤 누구야? 아니 누가 들었어? 누가 보고 안 했어? 그러거나. 아니야, 아니, 장난친 거예요. 아니 근데 뭔가 그 아까 저한테 얘기해 준 것 중에 딱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통역이지 그 남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것처럼 서류를 준대요 이주 여성들한테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근데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건 통역이지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경사료가 필요하듯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게 누군가의 선이나 도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차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건데 아까 얘기해 준 게 다 그런 정책. 국외 읍면에 이주 여성 한 명씩 배치돼가지고 통역만 해줘도 그죠. 크게 좀 달라진다.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하지는 거 아니고 심지어 파트타임으로. 8시간 다 안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잘하는 이주저선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매치해 주시면 좋겠는 거죠. 이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 타나쌤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진짜 저희 활동이 많으면 가족분들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너무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 조금 줄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걱정을 좀 해주시는 지금 상황이실까? 나 진짜 저요? 궁금해. 이 자리에서 개인하는 거예요? 오빠에게 편지 한번. 아이고 지금 절대적인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네. 응원하는 거지. 근데 가끔 때는 저는 아프는 거 보는 거잖아요. 너 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제가는 하고 싶었잖아요. 보람 있으잖아요. 나중에 했으니까 그 동생들은 언니 너무 고마워.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제가 또 힘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계속 이런 거는 몽사로 하지만 몽사한 때까지는 할 수 있을지 있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지역에서 좀 관심, 저 같은 경우 이주도 선거들이 관심해 주시면 좋겠는 거지. 제 장점이 키워주면 좋겠는 거지. 아마 키워하는 거를 부탁드리는 거죠. 네. 아니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그 우리 타나 회장님이 나는 결혼 잘했어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그게 기억나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껏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시라고. 그래도 친구들이 만나면은 다 그겠나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결혼 안 할 뜻이 무리지만 저도 외국에서 왔잖아요. 네네네. 신랑을 하고 싶은 거 하라. 그 해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집 살림 하라 그런 거 없었잖아요. 와우. 그래서 부럽지 마세요. 와 지금 나 지금 눈 쳐다보고 지금 몇 말했어. 명에게 지금 내 애인 잘 들어. 죄송해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네. 어쨌든 한인정 박사님 어. 애인 잘 들으세요. 애인 잘 들으라고. 근데 오빠에게 진짜 한마디 진짜 이 자리를 해주세요. 통해서 한번 남편에게 해주세요. 한마디. 네. 네. 안 그래도 오빠에게 지금 한마디. 네, 저는 지금 뭐 잠시만요. 신랑 잠깐 우리 자, 또, 뭘 깔았습니다. 깔아야 돼. 자, 오빠에게 한마디. 스타트. 아 오빠 너무 고맙고 항상 나한테 응원해 주는 거 고맙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은 나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아우 감동이다. 내 진심이요? 내 진심. 울지 마세요. 아우 제가 이런 거 우리 오빠 들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오빠 고마워. 네 이제까지야. 좋네요. 네. 아니, 이거 꼭 요 녹음만 잘라서 해서 드려야겠네요. 부티타나 회장님의 남편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니 음성 편지 할 것 같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갑자기. 나 논문 없는데 왜 논문 나오지? 너 타나쌤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봐. 그렇죠. 네. 나는 튼튼한 여자인데. 튼튼한 여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에. 이제 요 코너를 이제 마무리 이게 게스트분들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묵묵하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 우리 포도밭 출판사 최진기 나는 대표님. 방송 관계자인 줄 알았어. 네. 귀 이제 꽂고 있는. 이 대화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은 그 대화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딘가에 쌓아놓은 이주 여성이 있다 버전 2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도 함께. 저는 말주변이 정말 더럽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책 나온 다음에 이런 자리가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실컷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와, 예, 혹시 그리고- 그 후속 작업은 가능성이 있으세요? 아까 그 다른 언어로 책을 만드는 것도 듣고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옥천군 그 결혼이 중인 여성 협의회 활동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을 또 독자들한테 알려야겠죠. 네. 이후에도 계속 원고 만들어서 책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정말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딱 맞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리고 프로그램 오늘 갑작스럽게 초대했는데 선뜻 와주신 우리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옥천 주민 친구들 지인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박사님? 네, 제가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주민을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고통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고통을 겪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타나한테 오늘 너무 슬퍼. 왜 울어? 또 왜 울어? 아니 진짜 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알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나와 다른 어떤 존재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으로 바라봤었을 때 저는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했었었는데 이게 이주민 할당제 이런 거, 모든 정책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고 그래서 이번 정말 앞으로 아마 다시 이제 옥천에 이렇게 회귀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겠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어떤 기록 활동가 이런 거로서 양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데 담기지 않는 지역의 목소리를 계속 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첫 번째로 같이 이제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어줬던 또 옥천신문사 그리고 이렇게 타나쌤 그리고 진규 그리고 다양한 우리 만수 고양이 네, 이런 존재들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 많은 존재들의 이야기가 옥천 안에서 숨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옥천이 행복하다라는 게 옥천에 있는 한 명 한 명 한 존재 하나하나가 행복해야 옥천이 행복한 거지 그냥 옥천이 행복하다라고 뭉뚱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거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저 역시도 계속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활동가가 될 테니 어느 자리에서도 불러주시면 잘 가겠습니다. 그리고 타나쌤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나쌤도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에서
녹음하느라 고생하시고요. 제가 하는 것을 책에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문상한 아까 말하는 거는 우리 문상하는 거 아니라 우리 노력하는 것들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아까 지역에서 우리 이주전 잘 살 수 있게끔 정책들 정치분들에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옥천신문 특히 하고 그 준판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옥천신문 제가 항상 감사했거든요. 이주도성협의회는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거고 그리고 한인정 친구 아니지 동생 정확하게 지금 이제 친구 아니라. 친구 아니다. 넌 동생이다. 네, 여기 개인으로 옥천 라디오에도 감사를 전해요. 네, 개인이면은 너무 감사하고 2년 동안 같이 하는 것은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것은 나오는 성과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는 할 수 있게 같이 하고요. 너무 마지막으로 사랑해. 남편은 그냥 가게에 불과했어. 네, 여러분 저희 옥천신문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화되는 이 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사회적 모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건지를 끊임없이 이제 해석하는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PD님? 두 곡 다 이제 골라주셨으니까 한 곡만 골라주시겠어요? 네. 둘이 좋아하는 언더독 찬가를 듣고 싶다. 거기서는 정말 그냥 패자가 없는 어떤 경기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언더독 찬가인데요. 우리 다 언더독이지만 잘해봅시다. 찬가를 통해서. 그래서 추천합니다. 언더독 찬가 미루가 부릅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잠깐만. 왜? 마무리 인사해. 마무리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특집으로 꾸며진 뷰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말로 해달라고 PD가 다시 얘기해서 정제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가시밭길 위에서도 춤을 추죠.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을 때 가장 커다랗죠. 에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내리는 빛 속에도 태어나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잘 울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면서 살죠.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사랑을 하는 나는 너의 사랑을 믿고 있어. 아픔을 아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알맞은 비가 곧 내릴 거야. 알맞은 꽃이 피어날 거야. 의심하지 않아.